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뉴스가 쏟아지죠? 예, 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 뭐 저기 무슨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뭐 효과가 없어갖고 뭐 몸이 안 좋아졌다. 뭐 엄청나게 죽었다. 마스크 없다.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정말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 예, 중국이 유튜브에서 일본 드라마만 있던 부분을 다시 한국 컨텐츠까지 집어넣어서 한국, 일본 드라마 코너를 다시 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내일은 뭐 J 컨텐츠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중국 드라마, 한류 컨텐츠들 주식들이 들썩들썩거릴 것처럼 뭐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예, 우리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차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이번 이 건을 계기로, 어,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무엇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제가 뉴스를 하는 제일 큰 메인 포인트예요. 사실은 뭐 시즌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시즌이 안 가면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거를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생각할 거리를 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중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아침 브리핑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어, 증시 바닥에서 상승의 패턴으로 강력하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베팅을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어, 책임,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책임의 방향을 완벽하게 중국으로 정해놓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증시든 어떤 사회적이든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강력하게 돈을 풀 거고 원망해야 될 상대가 생겼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겼으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쓸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청구를 할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반등을 즐겨야 된다 하면서 우리 트럼프 믿고 돌진했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요새 보면은 중국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뭐 뉴스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WHO와 중국과 중국을 이 모든 이 사단이 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두 개에다가 때려붓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그러고 있고요. 미국이 그러고 있고요. 뭐 약간 유럽 국가들도 이제 슬슬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트럼프 선생님께서 아침 브리핑 때 항상 영국 얘기를 하세요. 네. 영국의 총리 얘기를 해요. 영국의 총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너 괜찮냐, 뭐,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영국한테,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힘이 되게 센 나라잖아요. 하지만, 영국도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었던 이 영국이라는 나라도요, 이제 중국한테 별수 없이 꼼짝 못하는 사실 나라가 됐거든요. 예, 중국한테 이게 경제를 많이 점령당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영국이. 그래서 사실 중국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영국한테 미국의 트럼프 선생님께서 영국한테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저기 영국 총리 뭐 건강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거의 어, 브리핑 시작하고 5분 안에 반드시 언급을 하거든요. 며칠째 계속. 이게 뭐냐면 너 스탠스 똑바로 정해. 우리 편으로 똑바로 오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그 얘기예요. 예? 예. 미국이 뭐 캐나다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은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이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목소리를 잘 내려면 이제 영국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지원을 엄청나게 바라는 거예요. 영국까지 이 방향을 딱 틀어줘가지고 중국에게 타겟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그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영국은 그래도 뭐 딸려 있는 데가 인도도 있죠, 호주도 있죠, 뉴질랜드도 있죠. 뭐 찌그레기 그 옆 동네 나라들 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겠지만은 하여튼 영국 내에서 영국은 그래도 유럽 내에서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을 꼬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여러분들은 영국 보러 중국을 접고 나랑 같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흐름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왕따를 하고 반중국 정서를 만들고 엔티 차이나 프로덕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또 NHK를 많이 보거든요. NHK의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중국으로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원래는 안 그랬어요. 중국한테 심지어는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가면 내가 인사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WHO가 CHO로 이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스탠스가 변한 거 물론 아베는 안 변했어요. 아베는 안 변했어요. 근데 아베 밑에 아소타로 있죠? 그 양반이 변했어요. 아소타로는 그 양반도 아베랑 똑같이 대대손손 저기 정치하고 있는 집안인데 예,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을 대놓고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WH부터 까는 거예요. WHO부터. 일단 중국을 너무 대놓고 까기는 어려우니까 WHO부터 까는데 오늘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니까 타이완, 대만이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 구호 물자를 보내줬거든요. 지금 타이완은 신났어요. 타이완은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타이완은요, 우리나라가 잠깐 타이완 설명.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타이완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대만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제조를 제일 잘하는 나라였었어요. 예, 장난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두 개의 국가였죠.
근데 이 두 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큰 게 우리나라 코리아의 반도체예요. 예,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얘네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고요. 일본은 좀 더 정교하게 대규모 공장에서 만드는 스타일이었다면 사실 대만은 되게 간의 수공업 형태로 뭐 조그만 공장에서 말도 안 되게 잘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두 가지를 벤치마킹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크게 성공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1990년부터 그랬어요. 이때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일본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며 반도체 기술들을 빼오고 일본에서 아주 좋은 아주 까탈스러운 기술들을 배우고 대만에서 무시해도 되는 공정 기술들을 배워오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나라가 공정 기술에서 일본을 제압하고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형태를 만들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반도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적층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적층해서 만드는 기술인데 이런 적층해서 만드는 이런 적층 기술 이런 적층 기술은 당연히 설계가 중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옛날에는 이런 적층 기술도 일본이 우리보다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에서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니까 이제 디자인 성능도 디자인 능력도 좋아져서 이제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어,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일본과 대만한테 배워온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현장에 그쪽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대만이 말이에요. 그 아무튼 간의 수공업이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간의 수공업이고 아주 소형 대만은 아주 작은 소형 비즈니스 소형 공장이 엄청 많아요. 이 소형 공장 플렉서블한 유연성 있는 이 공장들이 이 갑자기 대량으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으로 다 변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마스크를 다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거의 무상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을 전 세계에서 지금 싫어하는 국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만 러브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중국이 대만하고 홍콩 반항하는 녀석들 혼내주려고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었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랬죠. 12월 달에. 그런데 어쨌거나 대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중국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대만이 말이에요. 일본한테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베가 이제 고맙다고 답신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한자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국자를 한번 봅시다. 갑자기 술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나라국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나라국자. 근데 이 나라국자 이거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것도 나라국자잖아요. 요거는 원래 글자고 이거는 간단한 글자거든요. 간단해서 해서 간체자라 그래요. 예, 이거는 번체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복잡한 거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원래는 이게 맞는 글자고 이게 왜 나왔냐면 중국 역사에서 이제 모택동이 말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자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국 글자 어려운 글자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모택동이 한 거거든요. 공산당의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모두에게 교육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글자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대만은 그게 싫어갖고 도망 나온 자유당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아직도 이 옛날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결국 정리해서 말하자면 뭐라 그랬냐면, 땡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글자를 복잡한 글자, 번체자, 간략하게 쓴 한자로 쓴 게 아니라 복잡한 대만인들이 쓰는 복잡한 한자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의 스탠스가 반중으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반중, 친대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 지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다른 유럽들도 그러고 있고, 미국은 열심히 트럼프는 영국도 꼬시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가는 중국에게 완전 지배당한 국가여서 사실은 이제 5G 시스템도 이제 화웨이 거 미국에서 원래 화웨이 걸 쓰겠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너 돌았니? 트럼프가 한 것도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이 너 돌았니? 이러니까 깨갱하고 안 쓰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래? 그럼 너희 한번 뒤져봐 하면서 니네 소고기 수입 안 해. 니네 수산물 수입 안 해. 니네 분유 수입 안 해. 이래갖고 지금 경제가 완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차마 아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나라들이 스탠스를 정해야 되니까.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미국 지금 이쪽에는 지금 WHO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무슨 뭐라 그랬죠? 무슨 WHO에서 무슨 바이러스 하나 더 나왔다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뻥카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뻥카예요. WHO에서 뻥친 거예요. 누가 콩고 가서 지금 그거 확인할 사람이 있겠어? 이거는 진짜 뻥카고요. 믿으면 안 돼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 변종 발생 이거는 WHO에서 이게 살아보려고 전 세계한테 뻥카 하나 친 건데 미국은 이미 일본은 100% 확보했고 유럽, 영국도 얼추 지금 들어온 것 같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들 다 불량품이고 게다가 전 세계로 나는 것도 다 불량품이죠. 다 불량품이라는 뉴스 다 나오고 있고 1월부터 3월 국경 폐쇄하기 전까지 3월 1일 전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43만 명이랍니다. 43만 명. 예? 그 중에 뉴욕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게 30만 명 정도일 거예요. 30만 명 정도였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무튼 30만 원 넘어요. 그 다음에 뉴욕으로 들어간 사람 또 집계가 있는데 뉴욕으로 어떤 특정 어떤 주에 들어간 사람만 9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실제로 그만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뉴스를 나오게 하면서 이제 반중 인식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반중 의식. 예.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65%, 미국의 35%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 생각인데 아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아마 이 포인트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선물을 오히려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은 미국이랑 친한 정권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